당시 조선의 위안부들이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 징집됐다는 사실이 편지를 통해 처음 입증됐습니다. 위안부 모집을 위해 일본군 자금이 사용된 기록까지 공개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렇게 중국에서 발굴된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했습니다. 30만 명의 희생자료는 난징 대학살 관련 자료 등 모두 9건의 기록물들이 이번에 등재 신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역사에서 배운 내용들인데 일본이 무엇을 근거로 이거를 막는 건가요? 예, 크게 두 가지의 근거로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유네스코 등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중국이 제시한 자료들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두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 이유 때문에 등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록유산은 우리가 인류가 보관해야 될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용 여부를 떠나서 그 기록이 과연 얼마나 객관성인가 또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마도 자료의 객관성, 정확성에 관해 더 초점을 맞추실 것 같습니다. 난징,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남경이라고도 부르는 중국 난징에서 30만이 죽지 않았다는 게 일본 주장인가요? 예. 일본의 주장은 숫자가 매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극우주의자들은 심지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있고요. 또 한 20만 정도까지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중국은 30만 이상이 학살을 당했고 이것은 굉장히 큰 인류의 비극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록 유산에 남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뭐 아까 조금 전 말씀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일본 관동군 기록에도 뭐 이게 관련 자료가 좀 있었다면서요? 예, 일본이 작년 6월에 중국이 등재한 이후에 등재를 신청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당시에 난징의 인구가 70만 정도였고 또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30만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상 수치상으로 불가능하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의 아까 나온 불림성 기록보관소에서 관동군 자료가 50년도에 발굴이 됐습니다. 이 방송은 냉전이라는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세계에서도 독특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이죠. 최고 시청률 78%에 달했던 이 방송의 기록물은 138일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 비디오 녹화, 원본 테이프 463개, 이산가족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 등 2만 522건의 기록물에 해당합니다. 미국과 어떤 전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병부대의 함성과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석단에 등장합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1운동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당 창건 70주년 축포 발사에 이어 기마부대를 앞세운 빨치산 부대를 선두로 열병 행진이 시작됩니다. 육해 공군과 노농저기군 등 2만여 명이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절대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늘에선 당창건 70주년을 형상화한 에어쇼가 펼쳐지고 광장에선 체제선전구호를 담은 화려한 카드 섹션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김정은은 25분간의 육성연설에서 인민이란 단어를 수십 차례 사용하며 체제 결속에 주력했습니다. 또 미국과 어떤 전쟁도 가능하다면서도 핵미사일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혁명적 무장력이 이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 수 있으며 열병식에 이은 군중 시위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을 선두로 어린이와 학생들까지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꽃향기에 취한 연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추억을 남깁니다. 가을이 온지도 몰랐는데 막상 와서 코스모스 보니까 이제 가을이 온 것도 실감이 나고 한편의 수치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을 햇살 아래 억새 물결이 출렁입니다. 은빛 억새밭에서 가을은 절정으로. 선거구 획정위에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둔 내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 의견을 듣고 획정위가 법정 시한까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과 의제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화 추진 등 정부의 역사교육 정상화 방안 공식 발표에 앞서 당 정의 의견을 조율하고 향후 협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정은 정책위 의장, 김을동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역사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며 옳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열병식, 기념 건축물 건설과 전시용 무기 준비, 행사에 동원된 수많은 주민, 여기에 행사 도구 마련과 외신 초청 비용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IBK 경제연구소는 이번 열병식에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서 2조 원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일성 광장 주석단 가운데 김정은 제1비서 바로 옆자리는 류민산 상무위원 차지였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광장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주석단에 함께 입장한 두 사람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시로 대화를 나누며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앞서 김정은 제1비서는 중국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한 직후 접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대표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중 두 나라는 이 자리에서 전략적 혈맹 관계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선대부터 이어온 친선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